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 뭘까 고민해봤는데요. 아마 정확한 임팩트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배제이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연습과 훈련량으로 이 임팩트의 순간이 찰나로 나오는데요.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는 이 골프가 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그만큼 투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그만큼 투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항상 체크하고 가는 어드레스부터 볼 텐데요. 오늘 레슨의 가장 큰 꿀팁이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했을 때 모습을 보시면요. 이 어드레스 모습이 우리가 하고 싶은 임팩트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 클럽 헤드와 공의 간격, 그리고 손과 공의 간격, 그리고 내 눈과 공의 간격이 따로 있죠. 이 간격이 백스윙이 갔다가 임팩트에 돌아왔을 때 어드레스 때 간격과 가장 동일시하다, 흡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늘 레슨을 하는 내내 그거를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해 주시고 들으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체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드레스를 하고 자, 클럽 헤드와 공, 이제 손, 눈의 간격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손의 간격입니다. 손의 간격이 손과 클럽 헤드의 간격을 볼 때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핸드 퍼스트를 하고 시작하시는 분 있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왜 하고 치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아이언은 눌러 쳐야 되는 채고 그리고 원래는 어느 책을 봐도 어드레스를 하고 어느 레슨을 봐도 무조건 핸드포스트를 하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클럽을 잘 보시면 이 아이언이 놓여있는 아이언을 딱 보면요. 그립은요 헤드보다 앞에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립은 헤드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놓고 잡기만 하면 그냥 핸드가 포스트 됐어요. 그죠? 네. 손이 앞으로 갔는데 이걸 더 앞으로 내보내시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제대로 놓고 스윙을 했을 때 우리가 어드레스 때보다 임팩트 때는 이 로프트의 각도가 좀 더 세워집니다. 세워져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데 왼쪽으로 너무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핸드포스트 해놓으신 분들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돼서 헤드도 더 뒤에 있고 손이 이만큼이나 먼저 있었기 때문에 임팩트 들어갈 때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치시면 임팩트의 타이밍도 맞지 않고 방향성도 좋지 않고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우측으로 공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했을 때 첫 번째 절대 지나친 핸드 퍼스트는 해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클럽 헤드가 공 뒤에 있죠. 그랬을 때 내 오른손이 공 위에 있으면 그냥 나는 핸드 퍼스트 해줬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허벅지 안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레슨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여기 신경 쓰느라 공을 또 못 쳐요. 시작을 못 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딱 어드레스 했을 때 위에서 봤을 때 클럽 헤드는 공에서 바로 우측이죠. 오른손이 공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나는 올바른 어드레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손의 간격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손의 간격이 항상 어드레스 때, 임팩트 때 몸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백스윙에 갈 때 그대로 손과 내 몸의 간격이 붙어 있죠. 그죠? 네. 떨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손이 멀리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 다시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임팩트는 아까 어드레스 자세보다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손은 내 몸과 붙어 있다는 느낌으로 간다면 백스윙에 갔다가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임팩트가 손 위치가 내 몸과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셔야 되는데 손이 멀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네. 나도 모르게 뒷땅이 많이 나오는 스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손은 항상 내 몸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스윙을
해주시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임팩트 타이밍이 좋아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손의 간격을 얘기했으면 눈의 간격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자로 잴 수 없는데 어떻게 체크를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항상 내 시선이 공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드레스 했을 때 공과 내 눈의 간격을 백스윙에 갔다가 임팩트 때까지 그대로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뭐가 또 되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레슨할 때, 레슨을 들을 때 척추각을 유지해라. 네.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도 척추각을 유지하세요. 척추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척추가 축이 돼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나 척추의 각을 어떻게 지켜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죠? 네. 이 척추의 각이 어떻게 잘 서 있는지 뭐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이 공과 눈의 간격이 백스윙 때, 어드레스 때, 백스윙 때, 그리고 임팩트 때까지 유지가 된다면 척추의 각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척추의 각이 유지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하신 분의 마음을 제가 너무 공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척추각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이걸 스윙을 하면서 내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이 각이 유지가 됐는지를 느끼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전지선 프로가 알려주니까 이 방법대로 좀 따라해본다면 쉽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김세현 아나운서 너무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음 레슨으로 넘어가기 너무 편한데 일단 아까 제가 손의 위치 그리고 눈의 위치, 공과 간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서 다음에는 자 이제는 손이 쓸 거예요. 네, 오른손을 쓸 거예요. 자, 많이들 들어보셨죠? 백스윙과 치고 나서 임팩트와 피니시는 왼손으로 리드하는 것이다. 네. 아니다. 오른손이 리드하는 거다. 어쨌든 치고 나가는 건 오른손이다. 뭐 엄청나게 이걸로 토론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제 허석호 프로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들으니까 이거다라고 딱 저도 머리에 전구가 딱 켜졌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오른팔은 써줘야 됩니다. 음. 그런데 어떻게 써줘야 되느냐? 힘도 줘야 돼요. 항상 왼팔이 선행을 해서 앞으로 갈 때 오른팔이 뒤에서 묵묵히 따라오면서 자, 부모님이 저희를 뒤에서 묵묵히 서포트해 주시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른팔이 뒤에서 묵묵히 따라오는 느낌으로 써줘야 됩니다. 오른팔이 어떻게 써줘야 되는지 알고 계셨어요? 저는 오른팔로 쳐야 하느냐 왼팔로 쳐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정말 끊임없이 궁금했었는데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한쪽은 방향이고 한쪽은 거리다. 뭐 이런 말도 들어봤었고 결국에는 이쪽이 리드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었고 사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오른팔을 묵묵히 뒤에서 마치 부모처럼 받쳐주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제 허석호 프로의 그 강연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머리 전구가 딱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힘을 무조건 빼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힘 빼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데 힘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느냐? 우리가 스윙을 할 때 힘을 한 번밖에 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힘을 줄 때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이 시작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네. 정작 들어가야 되는 임팩트는 힘이 빠집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백스윙에서 힘을 좀 시작할 때 힘을 빼고 오히려 임팩트 때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팔을 줘서 힘을 줄 텐데 어떻게 줄 것이냐? 백스윙이 갔죠? 그러면 여기서 오른 팔꿈치의 각도를 잘 봐주세요. 오른쪽 팔꿈치가 내 허리까지 위치까지 올 때까지 그대로 각도가 유지돼야 됩니다. 자, 다시 네. 보여드리면 백스윙을 했어요. 여기서 오른 팔꿈치가 내 허리까지
각도가 이렇게 유지돼야 돼요. 아. 그런데 여기서 각도가 유지되지 않는 건 어떤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펴지시는 분들 있죠? 네. 백스윙이 다운스윙 가고 나서 다운스윙이 올 때 이렇게 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각이 이대로 유지돼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면서 변형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 팔꿈치가 백스윙 탑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도 내 허리까지. 네. 허리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럼 김세현 아나운서,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칠까요? 거기에서는 이제 클럽을 휘둘러야죠. 맞아요. 잘 알고 프로가 있네요. 얘기하던 것처럼 휘둘러야죠. 휘둘러야 되는데 어떻게 휘두르느냐? 네. 임팩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뭐 땅으로 내려라, 그죠? 이런 레슨도 많이 보고, 그리고 여기서 휘둘러라, 누구보다 빠르게 휘둘러라 라는 얘기도 다 맞는 말인데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건요, 여기서 내렸죠. 내렸으면 오른팔이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느낌으로 클럽 헤드가 먼저 공에 다가오는 느낌으로 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손이 먼저 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팔꿈치가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손이 먼저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트랙에 있는데 같은 출발선과 종점이 다 같아요. 그런데 안쪽에 도는 친구는 트랙이 안으로 돌기 때문에 조금만 돌아도, 그죠? 조금만 네. 돌아도 돌아올 수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빠르게 돌아야 돼요. 맞아요. 네. 안쪽에 있는 친구보다. 그러면 내 손이 안쪽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클럽 헤드가 바깥쪽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좀 더 빠르고 강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네. 빠르고 강하게 뛰어줘야 우리가 임팩트 때 했던 이 간격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는데, 네. 돌아오지 못하고 뒤에서 그냥 여기서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 있죠. 아. 네. 맞아요. 이렇게 그렇- 나가면 지금처럼 그 느낌처럼 해야 되는데 저는 꼭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렇게 하면 캐스팅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풀어주면 캐스팅을 생각해요. 보시면 여기서 풀어주는 게 캐스팅이 아니거든요. 네. 풀어주는 캐스팅은 여기서 풀었기 때문에 캐스팅이 일어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내리고 나서 무조건 풀면 캐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라도 끌고 나가려고 해요. 이러지 마세요. 여기서 적정한 데서는 손목이 이렇게 잘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또 어떤 게 있냐면, 풀스윙을 했을 때 프로는 어디서 잘 풀어주는가를 약간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하고,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하죠?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만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백스윙을 들어서 팔꿈치까지만 유지하고 여기서는 손목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손목 풀어주시는 거 준비되셨죠? 팔꿈치로 어디에서 딱 풀어주면 되나요? 네, 팔꿈치가 허리까지 왔을 때 네. 뒤에서 풀어줘야 돼요. 공 뒤에서. 항상 공 뒤에서 풀어줘야 된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공 앞에서 푸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푸시냐면요, 이렇게 간 다음에 뒤늦게 풀어서 몸이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네. 그죠? 그리고 풀라고? 라는 생각 때문에 풀기만 풀어서 이렇게 뒤로 가면서 풀어서 또 뒷땅을 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옆에서 이 레슨을 함께 듣고 있는 허석호 프로나 배재희 프로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전지선 프로가 팔꿈치를 이 허리 높이까지는 유지해서 각도를 내려오고 공 뒤에서 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아마추어들이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죠. 네, 끝까지 네. 끌고 간 아마추어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이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은 다 혼나야 돼요. 네, 끌고 들어오는 것만 가르치고 네. 푸는 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저도 지금 전지선 프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끌고 들어오는 것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안 맞으셨구나라는 거를 제가 지금 오늘 새삼스럽게 좀 알게 되네요. 네. 배재희 프로도 엄청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자꾸 지선 프로가 하는데 자꾸 막 말을 걸고 싶은 게 네. 정말 항상 오면은
임팩트까지 끌고 와서 저 자꾸 생크가 나요. 공이 안 맞아요. 이러면서 찾아오시거든요. 저게 절대 캐스팅이 아니다. 풀어도 된다라는 거를 꼭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생크. 정말 끌고 들어와서 생크가 나는 경우가 많지 풀려서 생크가 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깨에서 팔꿈치가 허리까지 왔으면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공 뒤에서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체는 그렇게 움직여서 쳤는데 하나 보여드리면요. 자, 그대로 제가 쳐볼게요. 상체는 그렇게 하는데 하체는 이렇게 돼요. 있어요. 그러면 뭐죠? 망필. 안 돼요, 안 돼요. 하체가 뒤로 제껴진다면 앞에서 했었던 상체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상체 움직임은 이렇게 하시고 하체 움직임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하체는 정말 자세하게 제 다음에 허석거 네. 프로님이 말씀해 주실 테지만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정확한 임팩트 타이밍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확실한 체중 이동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동작에 제 발 보시면 이렇게 임팩트가 들어갈 때 발이 오른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면서 왼쪽으로 살짝 밀고 왼쪽이 받쳐주는 이런 정확한 임팩트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임팩트가 이런 식으로 발가락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뒷땅을 칠 수 있는 임팩트 타이밍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 오른발을 지면에서 떼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떼시냐면요. 이렇게 떼시는 분 많아요. 맞아요. 그죠?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무조건 떼시는 분들 많은데요. 앞으로 떼는 게 아니라 백스윙이 가고 내려올 때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 왼쪽 면 부분이 땅으로 이렇게 닿아야 돼요. 아, 자, 올 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엄지발가락 왼쪽 면이 땅으로 닿아야 돼요. 그리고 이 우측 바닥 부분은 살짝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보시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돼요. 굿샷 굿샷. 자, 많은 분들이 떨어지지 않고 뒤로 온다 그랬어요. 뒤로 오는 게 아니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임팩트 타이밍을 잡을 때 하체를 이런 식으로 확실히 잡아주시고 상체는 내 공에서 눈과 손 그리고 클럽 헤드의 모습 그대로 그 간격 그대로 유지하고 내려온다면 정확한 임팩트 타이밍 맞추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지선 프로가 어떻게 하면 아마추어들도 프로처럼 정확한 임팩트 타이밍을 만들 수 있는지 따라하기 어렵지 않은 방법들로 알려줬습니다. 지금 아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이걸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많은 질문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을 하나 소화해보면 그런 날님의 질문인데요. 임팩트 때 오른발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오른팔이 주셨어요. 떨어지는 오른발이 타이밍. 떨어지는 오른발이 타이밍. 네. 임팩트 때 오른발이 떨어지는 타이밍은요. 이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스윙을 할 때 한 2초가 걸릴까요? 2초 살짝 걸리지 않는데 많은 프로 선수들이 이 지점에선 이렇게 저 지점에선 저렇게 이렇게 딱딱 싱크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서 스윙을 하는 선수들은 없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던 모션을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데요. 임팩트 어떤 동작에 오른발이 떨어질까 생각하시면 어떤 스윙이 나오냐면요. 이런 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하면 모든 스윙의 포커스가 내 오른발에 지금 있거든요. 오른발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백스윙에 갔다가 이렇게. 그래서 정말 숭하네요. 네, 정말 예쁘지 않은 스윙과 임팩트 타이밍이 좋지 않은데요. 내가 어느 타이밍에 오른발을 이렇게 뗄까라는 생각보다 백스윙 탑에 갔을 때 하체의 움직임이 왼쪽으로 체중 이동이 밀어주면서 가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갔죠. 여기서 하체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체중 이동을 안 하게 되면 안 떨어지겠죠. 네. 백스윙이 가서 체중 이동이 시작된과 동시에 떨어지죠. 나는 오른발을 떼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오른발을 떼야지 생각하시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백스윙 탑에서 왼쪽으로 밀면서 다운스윙이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전지선 프로가 정확한 임팩트 타이밍을 잡기 위한 방법, 상체와 하체로 구분해서 알기 쉽게 전해드렸습니다. 꼭 익히셔서 정확한 임팩트 만들어 보시고요. 이어서는 허석호 프로의 레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